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회고가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회고가라는 건 옛날을 회상하다, 옛날을 회상하는 노래다 이런 뜻이죠. 고시조에서 회고가라는 건 주로 고려왕조 멸망기에 쓰여졌고 고려왕조의 영화로움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노래들을 묶어서 회고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회고가의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을 오늘 하루 선생님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원천석이라는 고려말의 유신, 고려말의 남은 충신이 쓴 그런 작품입니다. 함께 보시죠. 흥망이 유수하니 만올 때도 추초로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명에 달려있으니 만올 때도 가을풀만 가득하도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여시니 500년의 왕업이 목동의 피리 적자예요. 피리 소리에만 남아있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 나그네 가 눈물겨워 하노라.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시인데요. 여러분, 도대체 유수의 숫자를 왜 선생님이 운명이라고 해석했고, 만월대가 가을풀이 가득하다는 건 어떤 의미고, 500년의 왕업이 목적에 붙여 있다라는 건 또 뭐고, 왜 이 사람은 슬퍼하고 있는지, 자, 하나하나 좀 배경 지식과 개념이 필요한 그런 시구들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해 놓고 머릿속에 좀 담아 놓고 그렇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죠. 초정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할 때 수 보이시죠? 자, 이 수 어디서 보셨어요? 수학할 때 보셨죠? 네, 숫자 수예요. 숫자. 우리 1, 2, 3, 4 이렇게 세는 수. 그런데 이 수라는 숫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글자가 고시가에서 쓰일 때는 운수, 운명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 거예요? 흥하고 망하는 것이 그냥 운수다. 운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우리가 흥망성쇠를 역사가 거듭했다 이런 말을 할 때 거기에는 여러분 인간의 의지라든지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어떤 일들은 그냥 운에 따라 흥하면 그 다음에 망하고 망한 자들은 또 다시 흥하기도 하고 이것이 그냥 운명에 따라서 오고 가는 일이야 라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적인 관점이었잖아요. 그런 관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흥했다가 망한 건 그냥 운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월대 자 선생님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고려왕조의 영화로움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선생님 적어놨어요. 왜냐하면요. 만월 때는요. 고려왕조가 굉장히 잘 나갈 때 만들어졌던 건축물이에요. 누각이었거든요. 여기서 뭐 했냐면 사람들이 맨날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려의 영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만월 때도 추초로다. 가을 풀만 가득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폐가 있죠, 폐가. 사람들이 살지 않고 망해버린 집,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집을 이렇게 가는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뭐 두려움을 극복하는 뭐 그런 네. 그런 거 뭐 이렇게 할 때 극기 체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보면 폐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집이 이렇게 망해 버려서 이렇게 거미줄 이렇게 쳐져 있고 그리고 풀이 막 무성한 거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망해 버린 집. 그런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관련 한자성어로 맥수지탄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자, 맥수지탄의 의미 선생님 설명해 주고 또 정리도 해놨어요. 함께 보세요. 맥수지탄의 맥은 보리맥자예요. 수는 빼어날 숫자고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보리가 풍년이 든 것을 보고 탄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보리가 풍년이 든 것을 보고 왜 탄식을 했느냐? 네. 고사가 있어요. 중국의 옛날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다가 몇 년 뒤에 자기 고국이었던 곳으로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어땠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죽었고 자기들을 다스리던 정권도 완전히 교체됐고 사람들도 다 죽었고
이렇게 인간사는 다 망해버려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왕조가 확 망해버려서 사람도 다 죽고 그랬으면 왠지 그 해에는 나무도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꽃도 왠지 피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이 그때 이제 갔던 때가 보리 수확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가 너무 그에 따라 너무 풍년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이 허망한 거죠. 허탈한 거죠. 아, 나라는 망해서 사라지고 없는데 내가 알던 사람들 모두 죽고 없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보리는 풍년이 들었구나. 나라는 망했는데 보리는 풍년이 들었네. 그러면서 탄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맥수지타는 나라 잃은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보리가 풍년이 든 것을 보면서 오래따라 보리가 풍년이야 신나 이게 아니고 보리는 풍년이 들었는데 나라는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라 잃은 슬픔을 의미하는 백수지탄으로부터 관련된 이런 맥락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누각이나 궁궐이 터만 남았다라는 거. 터만 남아있다라는 건 여러분 그걸 이 누각이나 궁궐을 치장했던 여러 가지 장식이라든지 굉장히 멋있고 훌륭하고 화려한 이런 거 모두 다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거.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이 있거나 두 번째, 보리가 풍년이 들었어. 풀이 아주 무성이 잘 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누각이나 궁궐이 풀만 무성하다라든지 또는 연결돼서 누각이나 궁궐에 사람들은 없고 새들만 놀고 있다. 이런 맥락들이 등장하면 여러분 관련 한자성어 뭐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맥수지탄을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맥수지탄이 어떤 뜻이기 때문에 나라 잃은 슬픔을 의미하는 그런 한자성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맥수지탄의 의미 이해한 상태에서 초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에 달려 있어 그렇게 흥하던 고려 왕조가 지금 이제 멸망했으니 만월 때에는 가을 풀만 가득하도다. 자,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 거다? 나라 잃은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장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500년의 왕업이 목동의 피리소리에 남아있으니 자 500년 시대적 배경은 고려 왕조 멸망기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 왕조가 500년이었고요. 또 어떤 왕조도 500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조선 왕조도 50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시조가 출발했던 거, 우리 시조가 출발했던 게 고려 중엽 이후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시조에서 500년이다 그러면 무조건 조선 왕조 아닙니다. 조선 왕조 멸망기에 시조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때 시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려 왕조의 멸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게 이렇게 대한제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고려 왕조의 조선 왕조의 멸망기를 대상으로 한 시조는 창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500년 하면 어느 왕조를 말하는 거다? 고려 왕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다시 500년 하면 어느 왕조다? 네, 시조에서는 고려 왕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려 왕조 500년 고려 왕조가 목동의 피리 소리에만 남아 있으니 자 왕조가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려 왕조에서 부르던 노래가락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의 피리 소리에만 그 고려 왕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네. 그래서 목동의 피리 소리에만 남아있다에 내포된 정서가 뭐다? 인생 무상이다. 인간사라는 것이 정말 헛되고 허망하구나. 사라져버리는 거구나. 관련 한자성어 인생 무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무상과 관련된 한자성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건 제가 몽자류 소설이라는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거기에 선생님이 인생 무상의 유의어들 정말로 많은 유의어들 다 정리해놨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인생무상의 유의어들이 말끔하게 정리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선 그냥 목동의 피리 소리에만 남아있으니 이 숨겨져 있는 정서가 뭐다? 인간사가 허망하다는 정서다라는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목동의 피리 소리에 그 인생무상의 정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떤 감각적 이미지가 등장했다? 청각적 이미지가 이 정서를 드러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감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 보면서 청각 이미지라는 게 뭐지? 감각적 이미지라는 게 뭐지?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장에서는 어떤 정리를 하시면 된다? 고려 왕조의 그 영화로움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만 남아있다라는 허망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중장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중장입니다. 석양에 지나는 나그네가 눈물겨워 하노라.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석양. 네,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입니다. 중의, 의미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죠. 첫 번째, 석양, 해가 지는 시간적 배경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해는 고전 시가에서 뭐의 상징이었나요? 네, 임금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해가 진다라는 건 임금의 죽음 혹은 왕조의 멸망을 상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고려 왕조 멸망기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네, 왕조의 멸망을 상징하는 시어가 돼버린 거죠. 자, 임금 상징어도 선생님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임금 상징어. 자연물, 임금을 상징하는 자연물들이 고전문학에 있었어요. 그것도 영상으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정리하고 가십니다. 자, 어쨌든 석양, 해가 지는 그 시간에 또는 고려왕조 멸망기에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눈물겨워 하노라. 자,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나그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그네는 과연 누굴까? 네.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 안에는. 화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건 화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자가 나라고 쓰지 않고 자신을 나그네라고 제3자인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객에 나타난 표현 기법이 화자 자신을 남인 것처럼 말했어. 제3자화, 객관화 혹은 타자, 남타자죠. 타자화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잘 알고 가시면 되겠죠? 화자가 나라고 얘기해야 되는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 화자 자신을 삼자화했다, 객관화했다 또는 타자화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객이라는 단어 보이고 있고요. 눈물겨워 하노라 정서가 직접 노출된 단어는 또는 시구는요. 나오면 무조건 물결 표시예요. 왜냐하면요. 시는 일반적으로 시인들은요. 자신의 정서를 감각적인 이미지 안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시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정서가 직접 노출됐다는 건 이건 뭐냐면 참다 바꾸다 이미지로 바꾸다 터져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노출된 정서는 이 시를 지배하는 지배 정서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자 현대시부터 고전시 가리지 않고 정서가 직접 노출될 땐 항상 물결 표시를 하시고 지배 정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셔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어떤 주정서가 보였다? 슬픔의 정서가 보였다. 어디에? 눈물겨워 하노라에 보였다. 네, 마지막입니다. 노라. 네, 노라. 감탄형 종결어미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역시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는데요. 영탄적 어조도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는 5가지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영상을 가지고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는 그냥 노라는 감탄형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낸다. 영탄법이 마지막에 사용되었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흥망이 유수하니라는 회고가. 자, 회고가가 뭐라고 얘기했죠?
네, 고려왕조의 영화로움을 회상하는 노래. 네, 고려왕조 멸망기에 지어졌던 다수의 작품들을 우리가 묶어서 회고가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 한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이 하나의 작품에만 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선생님이 이미 영상으로 찍어놨던 우리 고등국어를 위한 중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여기 다 농축이 되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들 가지고 공부하시고 이 작품도 꼼꼼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